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가을입니다. 실내 온도가 21도네요, 지금. 네. 21도. 상당히 시간이 지금 5시 12분인데, 뉴스룸은 시원합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상당히 냄새가 느껴져요. 8월 15일이 머리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게 원래 대한민국의 특징인데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원자폭탄 왜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참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이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죠.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기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사실 원자폭탄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설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물리학 3부작 인터스텔라나 그리고 테넷 그리고 이번에 오펜하이머는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전 설명이 없죠. 19세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가 대항해 시대인데,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복의 시대입니다. 개척의 시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찾아내는 것, 찾아내는 것이 이제 바다를 나가서 미지의 땅을 찾고 기회를 찾는 게 이제 대항해 시대인데, 우리가 16세기부터 시작되죠. 1492년에 이제 아메리카가 발견되니까 이제 15세기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발견도 발견이지만 이제 태평양이라든지 남미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항해를 해 나가는 한창인 과정이 이제 바로 이제 18세기, 19세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라 하면 이제 중국까지가 이제 되겠죠. 중국이 이제 우리가 늘 아는 아편 전쟁.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일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세기까지 결국은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까지 이제 어떻게 뭔가 좀 해보겠다. 최극단.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대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식민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게 이제 바로 이제 독일하고,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제 후발 선진국들. 너희들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외국 나가서 바다로 나가가지고 식민지를 찾지 못했던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한테 거의 괴멸당해서 1800년도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는 정도로 프랑스가 거의 이제 독일을 150개 프로방스 지역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상당히 암울했던 시기, 특히 이제 우리가 30년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또 독일이고, 그래서 독일이 저렇게 지금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난과 고난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항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기독교의 시대예요. 말하자면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의 시대지.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세.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가 개신교의 시대. 그러니까 개인이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시기. 청교조 이념에 의해서 개인이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대항해 시대의 어떤 촉발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베이스먼트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9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계가 끝난 거야. 이제 개인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 뭐 부자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막 기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의 욕망이 막 팽창되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민지의 어떤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어차피 다시 갇힌 시대가 된 거지, 세계가. 그러니까 지구가 상당히 뭐 기회가 많고 뭐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음 놓고 뻗어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발견되고 다 개발된 그런 것이 이제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존주의가 나오기 시작해. 실존주의. 한마디로 이게 한계를 봉착한다는 거죠. 실존이란 말은 뭐냐면, 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이 위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너희들 막 다 마음대로 해라. 지구, 모든 생물은 다 너희들이 개척할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하면서 막 개인이 막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막 흥청거리면서 뭔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19세기였다면 19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계 뭔가 이게 좀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좀 절망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반기독교예요. 예, 엄밀히 말하면 반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는 어떤 하나님의 복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천교도의 기반에 의해서 아직도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인 충실함의 기반으로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뭐 영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가장 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고 영국도 약간 그런 나라인데 이제 유럽은 상당히 안 그랬어요. 예, 유럽은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봉착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재는 뭘까? 뭐 실존 이런 것들이 막 상당히 이제 좀 발전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뭐 이 사물은 결국은 근원이 뭘까? 이건 옛날에 우리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인간의 어떤 몸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막 바다, 뭐 우주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1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원자, 전자 이 작은 거에 대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왜? 다 발견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탐구하고 싶어 하잖아. 뭐 새로운 거 발견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뭐 식민지니 뭐니 이런 거 다 발견되고 일본이고 뭐 중국이고 뭐 다 이제 뭐 인도도 이제 가보니까 마르코 폴로가 막 얘기했던 황금이 막 나댕글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게 다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꾸 작은 거,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원 하나님 이거 말고, 물질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뭐냐? 뭐 이래서 결국 이제 원자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전자네, 뭐 중성자네, 뭐가 실제로 이 어떤 사물의 어떤 이치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인 것을 제외하고 종교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게 벌어졌던 게 바로 19세기 말년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어떤 일입니다. 그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오면서 물리학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야. 물리학.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 에너지의 근원? 뭐 하나님이지 뭐 종교지 뭐 성경에 모든 길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개념, 실존적으로 인간은 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에너지의 원리는 뭘까? 뭐 신의 비밀을 밝혀보자. 우주의 빅뱅 원인. 우주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에는 막 그냥 7일 동안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뭐 진화론이야 뭐야? 빅뱅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학도 발전했지만 근원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 생물학은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 때 발전을 더 한 거고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에 정말 발전한 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또 약간 물리학이 약간 주춤하죠. 왜? 이제 왜 그러냐면 인간이 또 이제 그 쾌락이라는 것이 이제 쾌락이야 끝도 모를 발산을 또 할 도구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 컴퓨터라는 게 결국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1차 산업혁명 뭐였어요? 석탄, 증기기관을 통해서 야 우리가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응?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발견된 거죠. 전기 야 다 꽂으니까 막 다 해결돼. 3차 컴퓨터 야 계산을 그냥 우리가 일일이 안 해도 되네. 그리고 4차가 나온 게 바로 AI란 말이야. AI.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까지 어떤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다시 우리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더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어디 뭐 해변 같은 데 가고 뭐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관심 없고 우주도 이제 별로 관심 없어. 막 달에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뭐 가면 뭐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을래. 응? 어디 뭐 바다 같은 데 항해 뭐하러 해. 안 해. 요트 같은 거 타고 싶지도 않고 뭐 바다 같은 거 나가서 뭐해 덥고 에어컨 틀어놓은 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을래. 이렇게 된 거야. 좀 더 편리하고 이런 것도 뭐 지향을 하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 AI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의 발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시 또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사실 원자폭탄이라는 것도 한번 쓰고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닫힌 게 이 지구 안에서 원자폭탄 한번 써봤더니 거의 뭐 인간이 전멸하고 이러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한번 딱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물리학이라는 것은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특히나 달에 한번 갔다 왔을 때 더 재미없지. 더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주 얘기 잘 안 하잖아. 뭐 화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성이나 뭐나 이런 것들도 그냥 결국 비밀을 밝히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뭐 화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화성? 뭐 거기서 뭐 가면 뭐 광석 이런 것도 좀 많고 금이나 은이 이런 게 좀 있나?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탐구 생활 뭐 이런 게 아니라 실리적인 거에 관심이 가지게 된 거야. 실리적인 거. 그게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우주 이런 데 관심 별로 없고 곡물 차라리 많이 먹고 농산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되면서 물리학이 지금 인기가 없어졌는데 이 19세기 말년부터 20세기 사이의 그 찰나에 인간의 어떤 예를 들면 그 컴퓨터가 발견되기 직전까지죠. 이 컴퓨터라는 것이 발견되기 직전, 그리고 전기라는 것이 이제 발견됐지만 뭐 크게 아직 뭐 그냥 뭐 이런 상태. 1,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 사이에 뭐 전기도 발견됐고 나고 나니까 이제 별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더 없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발견되고 나서 에디슨이 전기 발견하고 나서부터 무슨 얘기 듣냐면 약간 이제 실존주의가 더 이제 과밀해지는 거지. 이게 마지막인가? 뭐 전기 이게 끝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물의 근원적인 어떤 힘 이거에 관심을 계속 가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거의 마지막 끝판왕이 결국 원자폭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뭐 인간의 어떤 한 국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뭐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 개발했다 하지만 이 베이스먼트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질량 이꼬르 에너지다 이 공식에서 나온 거고 이 공식이 나올 수 있게 된 베이스먼트는 뭐냐면 바로 물리학의 발전이야. 그 물리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실존주의의 어떻게 보면 번영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물리학이니 뭐니 에너지니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한계에 봉착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요즘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에너지 뭐 이런 거. 왜? 이미 뭐 원자력 에너지 쓰고 있고 뭐 원자력 에너지 이상의 어떤 에너지가 뭐 있나? 오히려 지금 뭐 풍력이니 뭐니 재생에너지 쓰자고 난리잖아요. 옛날에는 원자력으로 써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 쓰려고 막 노력하더니 이제는 뭐 풍력 쓰려고 그러고 뭐 태양열 쓰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얘기지. 요즘 뭐 석유 아껴 쓰라는 얘기도 안 해. 석유 고갈 뭐 위험하네 뭐니 이런 얘기도 잘 안 해. 왜? 뭐 앞으로 500년 쓸 석유 있대요. 뭐 이런 와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기후 온난화 이런 얘기만 하지 뭐 자원의 고갈이네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자원의 고갈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에너지의 과다한 방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더 많은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반의 우리 인간의 관심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